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급락이 나왔고요. 장대 음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2.94%, 거의 폭락이죠.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의 또 상승.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내에만 어떻게든 국내에서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간에 국내에서만 투자하는 자금이 많이 머물렀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자금이 이렇게 코인으로 갔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에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자금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에 만약에 이게 100이었다면 여기가 뭐 30 또는 20, 또 여기도 뭐 한 20 이러면서 100이었으면은 그나마 좀 체력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왔을 건데, 지금 현재 50에서 60밖에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지금 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매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죠? 거의 뭐 플러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도 없었고, 뭐 막판에 개인의 좀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기관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막판에 매수에 나서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죠. 개인들이 많이 막판에 좀 매도하는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요거를 일부 외국인이 받아가는 이런 모습은 보였는데,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실망이 나오고 있고 지쳤다라는 얘기고, 또 내부적으로 안보 부족,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 때리고 있진 않아요. 외국인들의 만기일까지 누적으로 보면 2,600억 정도 금액으로, 2,600억이니까 뭐 2조 6천억도 아니고 그렇게 선물 시장은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만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하게 비관적으로 봤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뭐 몇 조 원의 매도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행태를 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뭐가 위험을 감지하거나 이게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게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 놓은 건데, 과거에 비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삼성전자는 버텨줬어요. 그죠? 물론 여기 급등 나올 때도 뭐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동행하고 꾸준히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면, 이때도 코스피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때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또 올라갈 때는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간의 삼성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배신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2020년에 코로나 시절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훨씬 2배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현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요거는 상당히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7천억,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때렸어요. 최근 들어서만 거의 2조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다 개인이 받아가요. 일부 개인 기관들이 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벌써 다 개인들은 삼성전자로 거의 몰빵하듯이 이제 더 없는 기회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사만전자 시가총액 300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이후에 삼성전자를 샀다라면 모두 물렸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가
35%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기 돈으로 사면 돼요. 그런데 신용융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22일 기준이에요. 이게 8월 22일 날부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신용융자가 늘어난 건데 8월 22일부터 9월달, 10월달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8월 22일이라고 말씀드렸죠. 8월 한 중순 정도 잡고, 그죠? 이 정도 잡고 9월달, 10월달까지 엄청나게 많은 신용 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대로 보면 이때가 거의 7만대 후반, 중후반, 그리고 뭐 7만 원, 6만 5천 원, 6만 원. 이때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7만 원대부터 공격적으로 샀던 사람들은 벌써 신용 담보 부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6만 5천 원에 샀던 사람들도 또 거의 이제 담보 부족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요게 융자만 그래요. 신용 증권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융자기 때문에 이 정도지, 지금 주식 담보대출에 그 다음에 스탁론이라고 해서 저축은행에서 받아내는 스탁론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곧 삼성전자로 인한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형국까지 온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바닥이 언제인지 모른다. 6만 원이 바닥인지 5만 원이 바닥인지 뭐 4만 원이 바닥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뭐 싸다고 살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랜 시간 주식시장이 있었고 증권사에 있었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단기간에 매도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삼성전자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매도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다고 지금 사고 계신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진짜 뭐 4만 원 갈 수도 있고 막말로 3만 원도 갈 수도 있는 이런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양봉을 내줘야 되는데 음봉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이 삼성전자로 몰려버리니까 코스닥 시장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떨어지는 안타까워요.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만큼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한차 손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멈추려면 원달러 환율을 잡아줘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뭐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굳이 삼성전자를 저렇게까지 매도 안 해도 되는데 주식도 빠져서 손해보고 거기다가 환율도 손해보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회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 유럽계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로 낮췄잖아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 0.2%만 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엔달러 차트거든요. 이게 엔달러가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갈 때 162엔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154엔 정도 하는데 우리는 요때 1,400원 좀 넘었을 때, 그러니까 일본이 160엔 정도 하면 보통 우리가 한 1,400원 정도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깨졌죠. 얘네들은 아직도 154원인데 4엔인데 우리는 벌써 1,400원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당히 방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1,400원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금융위기, 저기 IMF, 그다음에 뭐 그때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요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1,400원대인데 근데 지금 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당국에서는 그때랑은 좀 틀리다. 예,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틀리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미국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달러가 강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거지 그때랑은 틀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역시 외환위기 때랑 틀리다. 지금은 우리가 채권자국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상 1,400원대 환율을 용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원대, 야 옛날 1,400원대랑 틀려. 지금 IMF 금융위기 달러와 뭐 그때 그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레고랜드 사태 요때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예. 미국이 강세된 걸 어떻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예,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참 그래요. 예, 예, 로버토 기요사키가 10만 달러가 한계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0만 달러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뭐 그저께 9만 달러니까 뭐 만 달러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예, 아무튼 비트코인으로 너무 자금이 쏠린 거, 요거는 좀 큰 위험이 도달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미국 장세로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비트코인까지 가서 투기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뭐 아니면 도 정말 그 도박성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또 이용해서 여기 오늘 제가 올려드린 건데 3,200억대 가상 숫자 리딩 사기. 그러니까 이런 걸 위력천금이 이제 코인으로 수익 내주겠다라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 등쳐먹고 있는데 막 10억씩 15억씩 이렇게 해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이 없어요. 코인은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 상장만 되면 뭐 100배 오른다. 뭐 이렇게로 여러분들을 꼬신다고 하는데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자기들이 다 해먹지 뭐하러 알려주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인이나 해외 선물 이런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가끔씩 이제 그 사기방 가면 주필승이 이제 수익 내주기 위해서 코인하고 선물 투자한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문자 주신 분 계신데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밖에 안 해요. 당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테오젠이 어제 그 애널들 대상으로 해서 기업 IR을 했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알테오젠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느냐를 했는데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빅파마 기업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의 애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잘 나가는 신한의 엄민영 애널이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73만 원으로 엄청나게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상당수 애널들이 보수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가에 바이오 애널이 별로 없어요. 그만뒀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이오 애널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엄민용입니다. 엄민용이 그나마 좀 제약 업종이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쪽에 해박합니다. 그래서 엄민용 애널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애널들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하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회사에서 내놓은 얘기예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은 뭐 키트루다로 하면 4, 5년 뒤에는 매년 수천억에서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의 로열티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2030년쯤이면 1조 원을 뭐 훨씬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에너투 반영되지 않은 주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글로벌 주사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SC 제형이 엄청나게 부각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로열티와 마일스톤이 70%, 제품을 만들어서 30% 매출로 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박 대표님께서 5년에서 10년 뒤에는 조 단위 매출. 근데 바이오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큰 영업이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흔들리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거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물론 이제 3만 원 하니까 사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흔들려도 오늘같이처럼 좀만 흔들려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뭐 우리 소통방에는 100% 120% 정도 되니까 뭐 좀 흔들려도 버티고 있는 거지만 신규로 들어가서 사기가 겁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 알테온의 가치를 좀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레포트는 제가 여기 알려드렸어요. 이 링크로 여기 들어가시면 소통방 계신 분들은 이 링크 나옵니다. 풀로 나와요.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알테오젠에 대한 좀 믿음이 더 확고해지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이제 상향을 했는데 영업 가치를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게 억 원이니까 약 37조 원의 영업 가치가 있다. 키트루다, 에너투, 그밖에 뭐 산도주 뭐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다 있어서 해봤더니 목표 주가가 73만 원이다. 앞으로 한 6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엄민용 애널이 쓴 거죠. 여기 또 보면은 로열티에 대한 이제 프로테지가 이번에 4에서 5%에서 또 이번에 했던 거 다이치 산교는 뭐 6에서 7%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거는 밟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영업이익 나오면 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7, 8%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아이너투가 2030년에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 또 엄청나게 로열티로 들어오는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간담회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추가 계약 논의, 다이치 산규 말고도 현재 5에서 6군데 정도와 지금 MTA 기술 물질 이전 계약을, 그러니까 물질을 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약해 라는 조건이거든요. 이거에 지금 보통 1년 정도의 MTA 계약을 맺는데 1년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뭐 중후반기쯤이면 또 계약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C 제형은 선점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수의 이제 애로가 나올 수 있다,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향을 좀 크게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잘 버텨주고 있죠. 어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 4% 정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뭐 급등 나온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렇게 계속 누적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가고 또 만약에 또 흔들렸다고 해도 또 흔들면서 가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서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희는 매수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73만 원까지 나왔으면 뭐한 최소 50만 원 가겠죠. 안 되면 뭐 60만 원. 그 정도는 가겠죠. 하여튼 뭐 지금까지 엄민용 애널이 얘기한 단가는 다 왔습니다. 그때도 37만 원 얘기했는데 넘어갔고 이번에 확 올려버렸어요. 73만 원으로. 진짜 가는지 73만 원 가갖고 나서 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좋은 얘기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선반영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로열티로만 뭐 2조 원 정도가 들어오는 회사가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좋은 회사니까요. 이제는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 좀 더 좋아지면 슈팅이 빨리 나올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만 빠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ABL 바이오, 그동안 많이 올랐던 ABL 바이오도 뭐 11% 빠지고, 리가캠 바이오 8.9%니까 기존의 바이오 섹터들이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매물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은 이제 텀이 좀 남아 가지고 환율은 계속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그럴 겁니다. 예, 계속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임상 데이터가 나온 전과 후가 정말 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흔들지만 임상 데이터가 끝나면 한 단계 크게 레벨업이 되는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JYP가 막판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484억 나왔어요. 예, 바닥권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와 가지고 시간 내에서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9.3% 올라갔는데요. 여기 이제 내일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싸요. 이거 JYP는 너무 싼 거죠. 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대외 변수로 흔들릴 때는 내수주가 좀 움직이거든요. 웬만하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딱 이런 장세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NC소프트, JY, 엔터주, 그다음에 옛날에는 좀 음식료도 갔었는데 음식료는 지금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엔터주들이 조금씩 뭐 121선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실적 좋게 나왔던 얘기는 그래서 나빠질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죠. 330억에 저번 2분기에 93억 나왔는데 이번에 484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연말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고 여기서 거의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닥인 만큼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그냥 뭐 떨어지는 칼날인데요. 언제 멈출지 참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PBR 기준으로는 지금 0.88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뭐 1300개, 1400개씩 빠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예 팔고 떠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요거는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올라올 때는 또 강하게 또 올라오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반등 나올 때 그때 돈 많이 벌면 됩니다. 이런 장에서 뭘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겁니다.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2003년도의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03년도에 금리를 계속해서 여기서 올리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이때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요 짧은 순간에 2차 전지들이 1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배. 다른 것들도 뭐 3배에서 뭐 4배. 요 시기. 요 급락이 멈추고 나서 올라갈 때 요 한 6개월 만에 2차 전지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배.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는 뭐 거의 한 30에서 한 40배 나왔거든요. 물론 세력주긴 하지만 이런 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여기 멈춰서 올라가면 또 이런 시기가 와요. 이런 시기가 오면 또 여기서 또 많은 수익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때도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6개월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도 조정받고 흘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보면 6개월, 3개월 만에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가 된 그리고 만약에 코인 시장이 떨어지고 만약에 국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이 코인도 다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국 증시로 가는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코인 시장으로 갔던 자금이 코인이 떨어지고 왜 국장이 올라간다라면 언제든지 썰물처럼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은 올라갈 때만 몰리는 거지 빠지면 코인 시장에서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삼성전자를 좀 돌려놔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11월 28일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인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많이 턴할 수 있으니까 길어야 이달 말이에요. 이달 말에 물론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거의 한 1-2주 안에 멈추면서 좀 턴할 수 있는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P승이었고요.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죠. 그래서 10시에 개장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10시에서 4시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혹시 댁에 수능 보시는 자녀가 계시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P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